누군가의 FM 무의미한 30분.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회 혹시 들으셨던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30분을 함께 해주셨는지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요, 30분 내내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면 속의 목량이 대체 누군가? 궁금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솜씨를 보면 심상치가 않죠. 오늘은 목량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해서 저희 무의미한 30분이 만들어지는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목량은 저의 동료이자 친구예요. 동료라 함은 생각과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는 사이라는 뜻이고요. 친구라 함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사소하고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는, 그러면서 마음도 함께 나누는 사이란 뜻입니다. 목량은 가방끈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에요. 근데 이 가방끈, 요 정도로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이 몇 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명예의 정당 같은데 석학으로 막 앉혀놔야 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친구 생각이 무척 빠르게 달리는 친구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는 100m 달리기 지금부터 시작해서 겨우 한 5초 달렸나 싶은데 목량은 혼자 벌써 달나라까지 날아올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생각의 범위가 넓고 자유롭습니다. 이런 친구와 생각을 나누고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참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미술을 전공했고요.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작품 활동도 계속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누군가의 FM 식구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림은 뭔가 거창한 그런 작품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대화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사실 정말 대화거든요. 이 무의미한 30분을 제작하는 과정이란 게요. 제가 녹음을 해서 목량에게 들려주면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목량이 그림으로 답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목량이 제 이야기를 30분 동안 들으면서 그림으로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가라고 하더라도 전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자랑도 하고 싶었습니다. 목량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 분도 계시겠죠? 한국 근대사의 한 인물을 떠올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한자 사전을 잘 찾아보시면 어쩌면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목량에게, 그러니까 목량이란 이름에 숨겨진 뜻은 이렇게 다음 시간으로 미뤄두고요. 그럼 누군가의 FM 무의미한 30분 두 번째 30분을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무엇.
2시간? 저는 재보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1시간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에 라디오처럼 듣고 집에 돌아오면 배경음처럼 그냥 틀어놓을 때도 있거든요. 사실 유튜브 초창기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케이블 폭스 채널에서 해줬던 어메리칸스 퍼니스트 홈 비디오 뭐 그런 프로그램이요. 그러니까 막 귀여운 아이들이 막 얼굴에 케이크를 엉망진창으로 막 발라가면서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막 요즘에도 유행하잖아요. 그 반려동물들의 재롱 막 고양이가 막 이렇게 막 컵을 막 집으려고 노력하지만 되지 않았다라던가 강아지가 팔짝팔짝 뛰면서 뭐 재주를 보여줬다던가 이런 거요. 그리고 좀 아슬아슬하긴 해도 뭐 배꼽을 잡고 쓰러지게 되는 일상 속의 소소한 그런 사건 사고들 막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눈을 뗄 수는 없는데 다 보고 나면 내 시간 내 시간 어디로 갔어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의 발달 때문인 건지 컴퓨터 성능의 발달 때문인 건지 좀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는 게 쉬워지면서 점점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성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누구든 만들어 올릴 수 있고 누구든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유튜브는 완전히 다른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유튜브에 없는 게 없죠. 뭔가 정보를 찾고 싶으면 예전엔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했잖아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그런 시절을 아예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또 초등학생이나 10대가 아니더라도 많은 경우 유튜브에서 검색을 그냥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저는 안 그런데 저 좀 뭔가 뒤처진 기분이네요. 또 이게 신박한 것이 내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자꾸 추천을 해 주잖아요. 그럼 굳이 검색하고 생각할 필요 없이 추천해 주는 대로 보다 보면 시간이 또 꿀떡꿀떡 잘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나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아는 건 유튜브다. 그리고 구글이다. 구글 애드다. 근데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유튜브가 떠먹여주는 대로 받아만 먹다가 내가 방부제에 꼬질꼬질하게 절여진 뭔가 빳빳한 미라 같은 어떤 불량식품 같은 인간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날 오아시스의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서 찾아서 몇 개인가를 이렇게 연달아 봤어요. 막 그런 날이었거든요. 오아시스 노래를 들으면서 Whatever의 떼창 부분을 막 따라 부르고 싶은. 그랬더니 다음 날엔 라디오헤드, 그 다음 날엔 스웨이드의 뮤직비디오, 막 라이브 영상 이런 거를 막 슬금슬금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또 몇 개를 봤더니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제가 90년대 말의 브리팝과 어떤 락 음악 같은 것만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편하고 좋죠. 내 취향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90년대 말의 음악만 듣는 그런 사람이고 싶진 않아요. 유튜브가 규정해준 그 버블 안에 갇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버블 밖에 뭐가 있을지 알고요. 나를 다시 설레게 할 엄청난 음악들이, 엄청난 이야기들이 그 버블 밖에 쌓여 있을 텐데, 그 속에서 모험을 해볼 여지를 그냥 삭제해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어느 순간 깨달았는데, 사람이란 게 참 게을러서 나랑 같은 편견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편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 상대방이 본인과는 생각이 다른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줄까? 그럴 만큼 넓은 사람일까? 이런 것도 눈치를 좀 봐야 되고요. 아, 이건 좀 피곤해요. 피곤해. 하지만요, 한편으로는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내 생각에 갇혀버리는 것이더라고요. 변화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미라처럼 방부제에 절여지는 것이겠죠.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의 명령대로 뭐 정치 컨텐츠 같은 거 소비하다 보면 그렇게 될 위험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말이에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정치 콘텐츠엔 가짜 뉴스, 카더라 소식, 그게 아니더라도 오해 사기 쉽도록 교묘하게 포장된 말잔치가 너무 많으니까요. 유튜브는요, 정말 이 세상을 작고 좁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당신에게 씌워둔 버블을 터트리면 그 바깥에는 피곤하고 짜증나고 쓸모없는 그 수많은 컨텐츠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설레는 일은 그 쓰레기 더미 안에 분명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만남이 여러 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 오늘의 누군가의 무엇은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생각을 함께 나누시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요. 댓글창 그리고 누구fm@gmail.com noogoo@gmail.com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누군가의 취향. 이번 주엔 이수정 감독의 영화 제춘 언니라는 작품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제목이 제춘 언니라서 주인공이 정말 언니인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참고로 제춘 씨의 생물학적인 성별은 남성입니다. 중년 남성.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그런 제춘 씨에 대한 얘기예요. 제춘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기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기타 만드는 일 말고는 전혀 아무것도 몰랐던 기타 노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거리로 내몰립니다. 광화문 길바닥에서 먹고 자고 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13년이 흐릅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위 현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때로는 무섭게 보이는 구호가 적혀 있는 팻말을 들고 있기도 하죠.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란 멀고도 또 먼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일종의 업으로 삼아온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는 해요. 오죽하면 시위꾼이라는 단어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늘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그냥,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암흑개였던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특별히 이름 석자가 기억될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그냥 그 암흑개들을요, 투사로 만들고 마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가 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됐던 건요, 아마도
저한테는 아마도 세월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저한테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절망하고 분노하다가 결국 투사가 되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외치기 위해서는 투사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요,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아들을 잃고만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를 사러 나갔다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숨진 정유엽 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한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용균이 엄마 김미숙 씨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투사가 되었고요. 유엽이 아빠 정성재 씨는 공공의료를 제대로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투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자식들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분들에게는 그 납득할 수 없는 무언가를 납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일종의 자식들이 남기고 간 숙제 같은 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평생 아무개로, 그냥 아무도 아닌 아무개로 살아왔던 이런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나면 도보행진을 하고 단식 농성을 하는 투사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아무개들은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힘들고 또 슬프고 고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는 않는데 갑자기 이 세상이 이렇게 덮쳐오는 거죠. 그냥 아무개로 평범하게 살다 보면 행복도 있고 뭐 가끔은 곡절도 있고 웃음도 있다는 걸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일상이 있다는 걸 아무개들은 정말 잘 알고 있으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저 투사들처럼 되고 싶지는 않은데 세상이 그렇게 덮쳐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는 순간, 그리고 그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순간, 그 상황을 수긍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요,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주변에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나는 당신처럼은 절대 못 살겠다. 이번 생에는 나는 내 삶을 누리고 대신 열심히 응원만 할게. 아무개인 나한테는 나의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요, 더더욱 마음속에 뭉친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 부조리함을 조리 있게 바꾸기 위해서 투사가 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뭔가 답답하고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다시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영화의 주인공 재춘 씨는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규직을 처음으로 정리해고했던 그 사건, 콜텍 정리해고 사태로 30년 동안 일해왔던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콜트 기타는 전 세계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기타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전 세계의 기타리스트들이 사랑하는 그런 브랜드란 거죠. 재춘 씨는 그 콜트라는 기타 회사의 어쿠스틱 기타 브랜드 콜텍에서 30년 동안 기타만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이 없어진 거죠. 회사가 망하거나 뭐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인건비가 싼 해외로 공장을 옮기기 위해 공장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정리해고 그게 재춘 씨를 덮쳐온 거죠. 아무리 사장님이라고 해도요, 이유 없이 노동자를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 노동자에 한정된 이야기지만 말이죠. 그런데 법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을 합니다. 이 정리해고가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경영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정리해고는 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회사 멀쩡하다. 이 회사가 지금은 망할 것 같지 않다. 하지만 미래의 경영 악화를 예상해서 이 정리해고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귀신이 고칼로 오르시죠. 귀신도 알 수 없는 한 회사의 미래를 서초동 법원이 예상을 해서 판결을 한 겁니다. 물론 재춘 씨하고 또 그 동료분들은 이 판결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투쟁의 일환으로 콜밴이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막 노래도 불렀어요. 이런 노래를 말이죠. 죄인가요? 알아듣게 얘기해요. 미래의 경영까지 점을 치는 신내린 무람인가. 미래의 경영까지 점을 치는 개떡 같은 법원이다. 이게 재춘 씨의 투쟁이었습니다. 밴드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연극을 하고 고추장을 담그고 글을 써서 낭독을 했습니다. 13년을요. 재춘 씨는요, 원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투쟁을 하면서 사람이 변합니다. 그 과정을 영화가 쭉 따라가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하고 생각을 열심히 글로 적어서 낭독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오피리아로 분장을 해서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읊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밴드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타 만드는 것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13년을 투쟁하면서 변해가는 과정을 영화는 찬찬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투쟁이라고 하면요. 절망과 분노, 고통 같은 그런 단어가 쉬 떠오르는데 근데 말이에요. 이 영화는 그 투쟁의 과정조차 다 사람 사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길이 덮쳐온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재춘 씨의 요리 강좌 씬이었습니다. 별씬은 아니고요. 정말 요리 강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어쨌든 길바닥에서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심각한 얘기가 오가는 순간도 있고 삐리삐리 뾰족뾰족 뭐 이런 순간들이 있죠. 사람들이 열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뒤에서 재춘 씨가 반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본인이 그 반찬을 했거든요. 이건 무친 거고 저건 볶은 거고 막 설명을 해줘요. 근데요, 그 순간은 영화를 보고 있던 제 눈에도요, 그게 제일 중요해 보였어요. 일자리를 찾겠다고 하는 투쟁인데요. 아니,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순간에 어딨겠습니까?
재춘 씨는 수줍고 또 심각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스크린 너머로 만났는데도 그냥 그런 사람인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사실 재춘 씨가 마지막으로 단식 농성을 하게 된 순간 이렇게 소탈하게 웃는 이 수줍음 많은 이 아저씨가요, 단식으로 몰려갔던 그 상황이, 그리고 그 단식을 끝내고 나서 정말 투사같이 변해버린 얼굴이 돼서 노사 합의장 앞에 섰던 그 모습이 사실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투사가 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더 많은 사람들이 덜 울면서 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사가 되는 사람들을 보는 건 참 슬픈 일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사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면 그분들에게는 일상이 있었을 테니까. 투사가 되게 만든 그 상황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부조리한 것이었을 테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쯤에 나오는 투사가 돼버린 얼굴의 재춘 씨가 참 저는 속상했단 얘기입니다.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 영화는 흐뭇하고 또 즐거운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어느 쪽이냐면요. 다 보고 나서 참 기분이 좋아지는 다큐멘터리거든요. 이게 그냥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수줍음 많은 아저씨가 변해가는, 막 연극하고 낭독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이야기. 저는 이 영화를 서울 독립영화제 순회상영회 인디 피크닉에서 만났는데요. 개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재춘 씨의 삶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 영화를 직접 보신 분들에게는 오래오래 뭔가 따뜻하고 간지러운, 하지만 동시에 묵직한 진동을 남길 그런 사람, 그런 영화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화가 갖는 의미가 좀 닿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수정 감독의 재춘 언니 한번 같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의미한 30분 제2화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시간이라서 조금은 덜 어색하게 그리고 조금은 더 익숙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만나보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익숙하고 더 친해진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누구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